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고 매산동이에요. 매산동은 경기도 광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도 엄청 뭐 태촌이나 곤지암 쪽까지는 가진 않고 그래도 뭐 태전동, 성남이랑 좀 가까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 태전동, 그런 다음에 뭐 양벌동, 매산동 이런 식이어가지고 아주 멀진 않고 그 성남 장호원간 도로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진입하기에도 좀 아주 멀지 않은 나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23평,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37평. 다들 아시죠? 37평에서 그 85제곱 초과되면은 매매 사업자를 하지 말고 비과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하면서 오늘 메로나님처럼 이제 2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를 파는 거죠. 메로나님은 할 수 있겠네요. 괜찮다 이거. 위치만 좀 출퇴근만 괜찮으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매 결정은 올해 2월달에 됐고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는 보통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죠. 은행 대출받은 근저당권, 소유자 어땡땡, 채무자 어땡땡, 채권자 홍땡땡땡이고 감정가가 3억 7천 나왔는데 유찰이 2번 됐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 8,130만원. 이 전용 면적이 37평이면은 한 40평대가 될 거예요. 근데 최저가가 1억 8천. 와, 이거 너무 괜찮지 않나? 지난주에 했던 포천에 있던 아파트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사건 볼 때 이렇게 기본 사항을 보고 등기 사항을 보죠. 등기 사항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거의 경매 기입 등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한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전세권은 수강생분들은 전세권 나오는 거 하고 싶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세권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근저당권, 임의 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 맨 위에 거. 홍땡땡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 낙찰 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죠.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봐야 될 게 점유자. 점유자는 소유자가 있을 수가 있고 진짜 임차인, 전세, 월세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고 무상 거주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에요. 인수하는 게 없다는 거죠. 낙찰 받으면 내가 인수하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사항에 인수한 게 없고 점유자가 소유자고 소유자 명도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봐야 될 게 이 옆에 있는 것들. 여기서 안 보이는데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명세서를 한 번씩 봐야 돼요. 보면은 이거 볼 때는 봐야 되는 부분이 요거 조사된 임차 내역 있냐 없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냐, 요 아래 다 공란이죠. 공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대 열람도 한번 열람해 보셔야 되고, 소유자 맞는지. 여기서 방송에서 열람하면은 등기랑 이런 거 열람하면은 잘리더라고요. 삭제당해가지고 지난번에 영상 자체를. 그리고 사진도 봐야 돼요. 사진도 보고 송달 내역, 문구 송달 내역도 보시고 감정평가서 보시면 좋고요. 아파트라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겠지만은 현황수사서 한번 볼까? 현황수사서 보면은 경매를 신청하면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죠. 접수해가지고 현황조사로 나가고 문구 송달 시작하고요. 감정평가도 의뢰합니다. 감정평가 의뢰 기간에다가 그중 현황조사. 이번 올해 3월 달에 법원에서 나갔는데, 현황조사는 말 그대로 현황을 제가 조사만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만 하는 거라서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가봤는데 현장에 임하였는데 폐문부재. 아무도 없었대. 문을 안 열어주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란 게 있어요. 그걸 문틈에다가 끼워주고 온 거예요. 덧붙인 세대 열람 내용 및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그리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와 같이 보니까 채무자금 소유자 외에는 다른 전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유자만 전입하고 있으니까 점유자는 소유자이고 우리가 낙찰받고 명도해야 될 대상은 소유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럼 평범한 물건이에요. 이런 게 되게 쉽죠. 어려운 게 없는데, 그리고 이런 물건은 일단은 집이, 나는 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매매 사업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굳이 해도 되긴 하는데 실익이 많이 없어. 왜냐하면은 건물분의 1%가 부가세를 내니까 매매 사업자 하면은 실익이 크게 없어가지고 꽤 많이 나가고, 그리고 대형 면적 자체가 사실은 좀 파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나는 매매 사업자를 한다는 건 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개인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8층입니다. 8층이고 한번 위치를 볼게요. 이게 왜 좋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유찰이 2번 됐어요. 유찰이 2번 된 상태에서 3억대인데 감정가는 어떨까요? 일단 다울지도로 보는 거는 개발 정보를 좀 보려고 보는 건데 주위에 크게 이 주위에는 개발하는 게 없죠. 근데 이쪽에 태전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사실 태전동은 다 개발됐어요. 개발되고 여기 고산동, 추자동 쪽으로 개발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상황이고요. 크게 여기 어디냐면 위치가 성남역이었습니다. 성남에서 여기가 분당, 여기까지가 성남 중원구고 수정구고 여기 분당구에서 좀만 더 가면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광주구. 성남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사실 옛날 역사적으로는 성남은 경기도 광주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렇게 선 그으면 이쯤에서 선을 그으면은 왼쪽은 성남이고 오른쪽은 광주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 광주역 경강선도 지나가고 태전 JC 쪽 가면은 바로 이제 성남을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갈아타가지고 서울로 금방 가거든요. 길막힐 때 빼고는. 크게 아주 뭐 차가 있으면은 아주 멀진 않은 상황이고, 그럼 네이버 지도를 볼게요. 이 앞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살만한 지역인지. 근처에 산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근처에 산이 많고 좀 더 키워보면 알겠다. 여기는 이제 분당이니까 분당은 이렇게 양쪽은 산이 있는데 도시가 좀 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산이 있고 약간 논밭도 있고 이런 뭐 공장 같은 지붕도 있고 이래요.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적 편집도로 보면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볼게요. 날씨가 흐리네. 날씨 좋은 날로 골라야겠다. 네, 날씨 좋은 날로 골랐습니다.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어때 보이나요? 좀 평범해 보이죠? 그리고 이 앞에 계단 있는 거는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고, 네, 타일 붙인 거 보면은 완전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그래도 좀 됐겠구나. 그 위에 지어진 거 보면 한 90년대 지어진 것 같은데, 잘해야 2000년대? 저도 사실 물건 안 보고 오다 보니까. 그 앞에는 약간 우리가 뭐 강원도나 이렇게 놀러 갈 때 볼 법한 약간 한적한 동네예요. 그래도 앞에 버스 한도 있고, 버스가 많이 있나? 이렇게 버스, 강남 가는 것도 있네. 강남 가는 버스도 있고요. 강남 가는 버스, 테크노마트 가는 버스, 어떻게 가나 볼까 한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우리 물건지에서 아주 멀진 않아요. 정류장까지도. 여기서 버스 탄 데가 얼마나 걸릴까? 버스 타는 데까지는 한 150m 정도? 지하철은 없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은 없고요. 근데 이게 왜 좋냐? 466세대인데 과연 포천 거보다 괜찮을까? 일단 면적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 122.9 전용면적, 122.9 전용면적이죠. 41평형 아파트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침실이 1개, 2개, 3개, 4개, 주방이 있고 화장실 2개, 굉장히 넓겠죠. 앞뒤 발코니도 있고, 방금 봤던 대성 아파트. 지하주차장 있네요. 지하주차장 있고, 이 정도 어떨까? 그러면은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금액이니까 포천 거보단 금액이 낮네. 실거래가가 3억 5백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 호가는 3억부터 있네요. 1층이니까 우린 8층이니까 1층은 좀 그렇고 한 3억 1천 정도? 3억 1천, 3억 2천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입찰 감정표, 감정가 3억 7천. 근데 지금은 한 3억 1천 정도를 볼게요. 3억 1천. 1층에 3억 1천이니까 우리 8층이지만은 일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3억 1천 정도로 보고 최저가가 얼마였죠? 1억 8천 130. 1억 8천에 때 낙찰받으면 참 좋은데 2억 5천 9백이 아무도 안 들어왔어. 이때 최저가 들어갔어도 사실 4천만 원 이상 남잖아요. 나라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보다 작게 적어야 되니까 그래 2억 3천. 2억 3천에 한번 입찰해 볼게요. 감정가 3억 7천이지만 2억 3천에 입찰한다 가정하면은 5% 금리로 한 70% 정도 대출 받으면은 한 달 이자가 67만 원 나와요. 5%인데 지금 5%보다 낮은 금리도 있어요.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67만 원 정도 올이자 발생하고, 대략 미납관리비 요거는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나 이렇게 명도비용을 주기 싫긴 한데 이 정도. 그러면 필요한 돈은 한 7천만 원대, 한 8천 정도 있으면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요? 8천 정도 가지고 필요한 돈은 8천 정도 필요하고, 이거는 대형 면적이니까 한 2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3억 천에 매도하시게 되면은 7천만 원 정도 남아요. 양도세는 없죠. 매매사업자 아니고 개인으로 비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투자금 때 거의 100% 정도 수익률.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주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기존 주택 파시고 이런 거에 낙찰 받아가지고 어차피 거주를 하는 거니까 2년 넘게 거주를 하고 매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낮은 금액인데 또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남는. 아까 우리 메로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메로나님도 이 정도 금액 어떻게 조금 융통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입찰한 다음에, 실제 집이 너무 크긴 하죠. 41평이니까 41평에 거주하시다가 그걸 8층이고 하니까 뭐 직장이랑 맞으면은 그러면 2년, 2, 3년 뒤에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 6개월 전쯤에 1년 6개월 지났을 때 매물을 내놓으시고 2년만 채우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2년 지나자마자 바로 팔고 그러면 7천만 원 바로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가고 싶은데 타이밍이 맞으면 한번 입찰해보고 싶다 이거. 정리하면은 경기도 광주 매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41평형이에요. 매매 사업자를 하시면 안 되고 비과세로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가는 3억 7천 나왔는데 최저가는 1억 8천 100만 원. 시세가 지금 한 3억 1천에서 뭐 3억 2, 3천까지 돼요. 1층이 3억 1천이고 지금 우리 물건은 8층입니다. 8층이어서 3억 2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등기상에 인수한 것도 없고요.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고, 사실 그 2회차에 낙찰이 됐어도 될 법한 물건인데 한 번도 유찰돼가지고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1억 8천 쓰시면 낙찰 안 되겠죠 아마. 2억대는 쓰셔야 돼요. 2억 5천, 뭐 2억 3천 쓰면은 한 7, 8천 남는 거고, 2억 5천 쓰시면은 한 6, 7천 남는 거고. 그래서 난 2억 3천 정도에 써보고, 아무래도 뭐 대형 평수라는 게 있으니까 대형 평수 취득세는 조금 더 나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